원유 한 배럴에 110달러, 어제까지만 해도 70달러대였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40% 가까이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가 긴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이 위기 앞에서 각국 정상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런데 이 난리통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만큼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차분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가 안정을 최고 업적이라 자랑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란 폭격이 경제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배짱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괴한 유가 폭등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고도한 설계와 월스트리트 큰손들이 이미 눈치챈 반전 시나리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될 투자 기회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 국적 불명의 유조선들을 위협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문제는 유가만이 아닙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제트 연료값이 뛰고 항공 화물 운송비가 폭등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전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삼성전자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실어 나르는 항공 운송 단가가 작년 대비 150% 넘게 치솟으면서 영업이익률이 순식간에 반토막 났습니다. 애플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 선전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드는 물류비가 감당이 안 되자 아예 신제품 출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부 정보가 흘러나왔죠. 이건 단순히 기업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 폭등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물류 대란이 소비재 가격 폭등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 가계의 지갑이 얼어붙고 있거든요. 미국 가정의 평균 휘발유 지출이 한 달에 $200를 넘어섰고 유럽에서는 난방비 폭탄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입니다. 유가 폭등이 제조업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전체가 에너지 비용이라는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챗GPT 한번 돌리는데 전기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구글 검색 한번 할 때보다 10배 이상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문제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년 전과 비교해 5배나 폭증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H100 칩 하나를 풀가동하면 700W가 필요한데 대형 AI 학습 센터에는 이런 칩이 수만 개씩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력 생산 단가가 함께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전력 요금이 작년보다 80% 상승했고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는 산업용 전기료가 킬로와트 시당 15센트를 돌파했거든요. 메타가 운영하는 AI 훈련 시설은 한 달 전기료만 $300만 넘어섰습니다. 오픈 AI는 GPT 마선 5학습에 필요한 전력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예상치의 2배가 나와서 프로젝트 일정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는 내부 문서가 유출됐죠. 더 심각한 건 중소 AI 스타트업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AI 번역 스타트업은 모델 학습 비용이 시간당 $500만 치솟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 겨울이 다시 온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나스닥 기술주 지수는 한 달 새 18% 급락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라던 AI 혁명이 고유가라는 현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전기차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전기차로 갈아타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전기 만드는데도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력의 60%는 아직도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 가격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유가가 폭등하니까 천연가스 값도 따라 뛰고 전력 생산 단가가 덩달아 급등한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충전 요금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킬로와트 시당 30센트였는데 지금은 58센트까지 올랐습니다. 테슬라 모델 3로 500km를 달리려면 충전비로 $45가 필요한데 같은 거리를 가솔린 차로 가면 $50 정도 들거든요. 차이가 겨우 $5입니다. 친환경이니 뭐니 하는 명분으로 전기차를 샀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죠. 더 큰 문제는 배터리 가격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과 니켈, 코발트 같은 희토류 광물을 정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중국 장쑤성에 있는 한 배터리 소재 공장은 리튬 1톤을 정제하는데 전기료만 $8,000가 나온다고 합니다. 6개월 전보다 2배 오른 겁니다. 결국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전기차 가격도 덩달아 뛰면서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꿈꾸던 친환경 미래가 고유가라는 현실 앞에서 좌초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고유가 위기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유럽입니다. 독일 뮌헨의 BMW 본사 근처를 가보면 요즘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24시간 돌아가던 생산 라인이 텅 비어 있고 주차장에는 출하되지 못한 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슈투트가르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제조업 심장부가 지금 심정지 직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끊긴 상태에서 유가까지 폭등하니까 전기료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2년 전과 비교해 4배 넘게 뛰었거든요. 킬로와트 시당 40유로센트를 돌파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률을 30%로 낮췄고 BASF 같은 화학 대기업들은 아예 공장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죠.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파리 외곽공단 지역의 중소제조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 속에서 트럼프는 뭘 하고 있을까요? 유럽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협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LNG를 사고 싶으면 나토 방위비를 GDP의 3%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독일 총리는 결국 무릎을 꿇었고 프랑스 대통령도 서명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고유가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유럽을 길들이는 정치적 채찍인 겁니다. 그는 유가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원유 선물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대형 헤지펀드들은 유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원유 선물 시장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0달러인데 1년 후 인도 가격은 7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려 40달러 차이죠. 이런 현상을 금융시장에서는 슈퍼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비싸지만 미래에는 싸질 거라고 시장이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트레이딩 팀장이었던 제프 커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유가 급등은 구조적 공급 부족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포의 산물이다. 데이터는 3개월 내 정상화를 가리키고 있다. 실제로 JP모건은 내부 보고서에서 2026년 4분기 유가 전망치를 6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45달러나 낮은 겁니다.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트럼프는 유가를 무기화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 이건 게임이다. 시장의 큰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유가가 지속 가능한 현상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쇼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거대한 거울이 자신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더 이상 에너지 수입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미국은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중동 눈치를 봐야 했고 유가가 오르면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셰일 혁명 덕분에 미국은 하루 13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거든요.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만 가봐도 압니다.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유정에서 24시간 원유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라는 셰일 업체 CEO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배럴당 40달러만 넘으면 본전이다. 지금은 110달러니까 70달러가 순이익이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나? 실제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의 지난 분기 순이익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한 78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세부로는 더 대단합니다. 분기 순이익 9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죠. 문제는 엄청난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입니다. 텍사스 에너지 재벌들은 트럼프의 가장 든든한 자금줄입니다. 지난 대선 때 에너지 업계가 트럼프 캠프에 쏟아부은 돈이 8억 달러가 넘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유가를 낮출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높게 유지할수록 자기 지지 기반이 돈방석에 앉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고유가 전략에는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달 리야드에서 포착된 한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트럼프의 특사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와 5시간 넘게 비공개 회동을 가졌거든요. 회의 직후 사우디는 OPEC 긴급 증산 요청을 정중히 거부했고 같은 날 미국은 사우디에 F-35 전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거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우디는 유가 상승을 방관하는 대신 최첨단 무기 체계를 받고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할 명분과 함께 에너지 업계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베이징은 지금 페트로 달러 체제에 균열을 내려고 필사적입니다.
이란과 맺은 원유 거래를 보세요. 배럴당 95달러에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달러를 우회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3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만 쌓아두는 게 리스크거든요. 트럼프가 언제든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를 더 높이 밀어 올리는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중국이 원유 수입에 쓰는 달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중국은 하루 1100만 배럴을 수입하는데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오르면 한 달에 130억 달러가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외환 보유가 빠르게 고갈되는 겁니다. 고유가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달러를 미국으로 다시 빨아들이는 거대한 청소기인 겁니다. 달러 패권 게임에는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신흥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자국 화폐를 믿을 수 없게 된 투자자들이 대피처를 찾기 시작했는데 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6만 8천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40% 급락하자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유층은 재산의 30%를 비트코인으로 바꿨습니다. 터키 리라와 폭락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스탄불의 한 부동산 재벌은 현금 3억 달러를 통째로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트럼프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미 재무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분 12만 개를 확보했다는 발표가 나왔죠. 시가로 따지면 120억 달러가 넘는 물량입니다. 트럼프의 속셈은 명확합니다. 페트로달러로 원유 시장을 장악하고 동시에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소나귀에 넣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유동성까지 미국이 통제하면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거든요. 1970년대 지미 카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미국은 중동 산유국 눈치를 보며 유가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뤘고 유가를 자기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고유가로 공포를 조성해서 정치적 명분을 쌓고 결정적인 순간에 유가를 낮춰 경제 영웅으로 등극할 카드를 쥐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는 더 충격적입니다. 백악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멕시코만과 텍사스 연안에 원유를 가득 실은 대형 유조선 50척 이상이 출항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전략 비축유 방출도 준비됐습니다. 타이밍은 딱 하나죠. 12월 대선 2달 전입니다. 트럼프는 한순간에 이 물량을 시장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오일 플러딩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이 실행되면 유가는 일주일 만에 60달러로 폭락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배럴당 110달러 하던 기름값이 갑자기 60달러로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달러에서 1.2달러로 내려가고 식료품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들은 환호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인플레이션을 잡은 경제 구세주로 포장하며 대선 승리를 거머쥐는 겁니다. 소름 돋는 시나리오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최신형 수중 드론과 스마트 기뢰를 대량 배치했다는 정보가 CIA를 통해 흘러나왔거든요. 이 무기들은 유조선의 스크루 소리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이란을 실제로 폭격하고 이란이 보복으로 해협을 물리적으로 봉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200달러를 돌파하는 블랙스완 상황이 펼쳐집니다. 트럼프의 오일 플러딩 카드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벌이는 게임은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전 세계 경제를 불바다로 만들 불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가가 110달러를 찍었다고 패닉에 빠져 주식을 다 팔아치워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 봐야 할 건 따로 있거든요. 바로 원유 선물 곡선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데이터 말이죠. 현재 유가와 1년 후 선물 가격의 차이를 매일 체크해 보세요. 지금은 40달러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격차가 유지되는 한 트럼프의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굴러갑니다. 시장의 큰손들도 결국 유가가 내려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격차가 갑자기 좁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가격이 70달러에서 80달러, 90달러로 올라가면서 현재 가격과의 차이가 20달러, 10달러로 줄어든다면 그게 바로 비상 탈출 신호입니다. 시장이 이건 진짜 위기다, 유가가 안 내려간다고 판단을 바꾼 겁니다. 그때는 주식을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40달러 격차가 버젓이 유지되고 있다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삼성전자가 18% 빠졌고 애플이 22% 내려왔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유가 공포 때문에 억울하게 맞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 한 명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사두면 6개월 뒤에 웃는다. 트럼프가 유가 카드를 꺼내는 순간 시장은 폭발한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프라이빗 뱅킹 부서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기술주 비중 확대 리포트를 돌렸습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가 폭등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트럼프의 설계와 월스트리트가 이미 간파한 반전 시나리오를 파헤쳐 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를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선물 시장 곡선, 빅머니들의 움직임, 권력자들의 숨은 의도까지 꿰뚫어 봐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거든요.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본질을 보는 사람이 결국 부를 가져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